오늘은 조지아 한의사 협회 회장이신 한의사 조은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요즘 뭐 날씨와도 딱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등산하기 좋은 그런 계절인데 등산하실 때 갑자기 또 움직이실 때 허리를 또 다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허리 통증에 관해서 이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조은하 원장님 모시고 한방으로 보는 요통에 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끝부분에는 민간요법도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렇게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원장님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조은하입니다. 미국 이름은 조윤하로 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조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미국 분들이신데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름을 조윤하로, 미국 이름은 조윤하로 바꿨습니다. 저는 네. 조지아주 메디컬 보드 한의학 자문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조지아 한의사협회 회장입니다. 조지아에서 한국 한의사 원장님들의 권익을 위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민주평통자문위원 그리고 아틀란타 한인회 이사여서 아틀란타 한인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 동남부 체정과 그 코리안 페스티벌 그거를 했었죠. 그때 네. 저희 한의사협회 원장님들을 모시고 무료 진단 및 침 치료를 하였는데 네. 다음에 또 뭐 기회가 되면 한인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한방 무료 자원봉사를 할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저는 제 한의원은 놀크로스와 샌디스프링 두 군데가 있는데 제 성을 따서 초 아큐펑처 앤 얼벌 클리닉이라고 했고요. 네. 저는 7살쯤부터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의학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 그때는 뭐 어렸을 때라 침 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네. 환자의 얼굴색이 붉은기가 있으면 심장이 대체적으로 안 좋다. 혀를 볼 때 혀끝 쪽에 양쪽으로 사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그것은 집안의 병력 중에 폐가 안 좋다. 그런 뜻이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뭐 또 혓바늘이 많이 돋으면 그건 또 대장에 실혈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아니 주셨어요. 근데 7살쯤부터 이제 할아버지께서 한약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아마 어떤 뭐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보이셨나요? 소질이 있었나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쵸?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유난히 저희 아버지나 아버지 형제 자매들께는 그렇게 그런 아, 한의학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시다가 네. 뭐 저희 언니랑 저희 오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많이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셨었어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한의학 공부하신 분이 원장님 한 분이신 건가요? 네네네. 저희 와. 할아버지 외에 제가 그 뒤로. 그러니까요. 그 알아보셨네요. 그러니까 제자를 키우신 거네요. 네네네. 근데 네. 그때 이제 막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으면은 은하야 일로 와 네. 그래가지고는 할아버지가 이제 환자 보실 때 환자 맥 집을 때 옆에 와갖고 이것 좀 한번 짚어봐라 뭐 이렇게 오. 아니면 혀를 봐라 얼굴 색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맥을 짚었을 때 거칠면서 가늘게 진동하는 그런 맥은 이 사람이 전에 가까운 사람을 잃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다. 뭐 이런 거를 알려주셨고 네. 또 배를 눌러봤을 때 오른쪽 갈비뼈 밑으로 통증이 있으면 그거는 담즙이 잘 나오지 않아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 변을 볼 때 묽거나 변비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셨는데 네. 신기한 거는 귀를 보고도 이 사람이 전에 무슨 병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현재 무슨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귀를 보고도 이분이 치질이 있는지도 알 수가 어머, 있어요. 어머. 아니면은 또 귀를 보고 이분이 그 fibroid 그러니까 자궁 군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증상을 체크를 했을 때 몸 전체를 체크를 했을 때 그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몸에 네. 표시가 있는데 환자 본인은 그런 증상이 아직 없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으로 치료를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도 배웠고요.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 이런 거를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중국 천진으로 넘어가서 아, 중국도 다녀오셨군요. 네네 공부하러. 중국 네. 티엔진으로 넘어가서 네. 한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했고 그 후에 또 미국으로 건너와서 여기서 공부하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네. 그 제가 다니던 학교는 중국에서 맥 짚는 것으로 유명하셨던 닥터 션이라는 분의 계승을 이어나가는 학교였는데요. 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전에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같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그런 아. 학교 내용과 맞물려가지고 진짜 정말 신나게 아, 공부를 정말요? 했습니다. 네네네. 신나게? 와,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네. 네. 학교 들어가자마자 정말 이거는 내 길이구나 이렇게 어.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네. 이게 한의학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신비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한국, 중국, 일본의 침법을 다 공부를 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시는 중국 이춘황 선생님의 귀로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더 깊게 했고, 일본에서 복진의 대가이신 키코 마츠모토 선생님을 통해서 복진을 하면서 근본 원인을 찾는 법을 배웠는데요. 네.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키코 마츠모토 선생님께서는 몸의 질병을 한의학 측면과 또 서양의학 측면을 동시에 설명해 주시면서 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진을 했을 때 여기 아드레날 분비선이 약해졌다. 네. 이게 약해졌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해라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네. 또 한국의 유명한 일침의 대가이셨던 김광호 선생님의 침법을 공부했고 또 중국에서 유명하신 닥터 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두피침 머리에 이제 침을 어. 놔서 뇌 척추신경계를 자극해서 감각 신경이나 운동 신경을 되살리는 침법도 배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뵙기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너무 신나서 하셨다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네. 그렇게 공부를 신나게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자기 길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졸업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네. 이게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고 좋아서 아, 매일 일어나서 항상 공부를 해요. 야, 정말 그거는 축복받은 거죠. 직업인데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네네. 네, 네. 아니,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굉장한 분을 모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광고 듣고 난 이후에 자세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네. 정보시대 오늘은 조지아 한의사협회 회장이신 한의사 조은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조지아 한의사협회 회장이신 한의사 조은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원장님 처음 뵙는 시간이라서 본인 소개를 부탁을 드렸고요. 들으면서 와, 생각보다 대단한 분을 모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인이 하시는 일을 굉장히 즐거워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배워가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또 기대가 되는데 자,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나눌 그 내용이 허리 통증,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들 조금은 느끼실 텐데, 허리 통증을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를 할까? 네, 이거 이제 들어가 볼게요, 원장님. 네네네. 한의학 이 한방이 최근에 미국에서는 좀 더 알려지면서 미국 분들 그리고 스페니시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네. 한의학이 그 미국에 들어온 지는 한 40년 정도 됐는데 네. 그 2000년도 초반부터 뭐 차츰차츰 환자들이 치매 효과를 알게 돼서 요새는 많은 외국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죠. 네, 네네네. 미국 분들이 그렇게 침을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이 남아메리카
그런 분들도 이 자연의학적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셔가지고 되게 이 침에 대해서 되게 그 궁금해하시고 많이들 네. 찾아오세요. 네, 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대체의학이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잘 안 고쳐지는 증상들 아니면 몸은 아픈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 아, 분들 네네. 아니면 기존 양약으로 치료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네. 오늘은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그 허리 통증을 한방에서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제가 먼저 우선 케이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제가 본 환자 아, 환자분. 케이스인데요. 네. 레이첼이라는 이 분은 33살의 여성분이신데 왼쪽 허리 통증으로 그 왼쪽 허벅지까지 내려가서 많이 어, 아프시다고 오셨어요. 네. 이 허리 통증은 그 헬스장에서 웨이트리프트를 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아, 또 합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네네. 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에게 가서 MRI를 찍어보니까 요추 4, 5번, 그러니까 lumbar 4, 5 그쪽에 bulging 디스크가 있다고 진단을 받았는데요. 네. 그게 한국말로 디스크 팽윤이라고 하네요. 근데 어, 이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을 권하셨고 그렇지만 네. 이제 환자분은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보고 싶고 아니면 혹시 다른 방도가 없지 않나 그렇게 알아보시려고 두 달 후에 수술 날짜를 잡고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나 찾다가 저희 한의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싶지 않다고 누누이 저한테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수술이 그게 좀 그렇죠. 좀 이게 무섭죠. 하기는 좀 힘들죠.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봤는데 이분은 대체적으로 건강하고 음식도 영양적으로 이제 잘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네. 뭐 다른 특별한 증상은 안 보였고요. 그리고 허리 쪽을 검사를 해봤는데 요추 4, 5번을 눌러보니까 그 왼쪽 부분이 되게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요추 아래쪽에 약간 골반 그 바로 아래쪽에 sacroiliac joint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를 제가 눌러봤을 때 그 환자 그 부분이 되게 심하게 아프다고 말씀을 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거기를 눌러보고 또 복진을 해봤는데 복진 앞쪽에는 앞에 배 쪽에는 뭐 특별하게 아픈 곳은 없었고요. 그래서 네. 우선 그 sacroiliac joint 그 부분을 제가 약간 마사지 하듯이 문질러 본 다음에 요추 4, 5번의 통증이 어떤지 확인을 해보니까 레이첼이 통증이 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는 했는데 그 허리 통증이 다 가시진 않았다고 또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세이크로일리악 쪽 부분에다가 그 타이트한 부분에다가 침을 놓고 침 자극을 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그 통증이 한 75%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한의학에서 보면 그 음능천이라는 침자리가 있는데 네. 그것을 양쪽으로 놓고 허리와 허벅지 쪽에 통증이 남았냐고 물어보니까 통증이 다 없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그 레이첼은 일주일에 2번씩 침을 맞도록 했고요. 네. 그 이유는 이 통증이 약간 급성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또 수술 날짜 때문에 치료 기간에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자주 침을 맞으시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한 3주 정도 맞으신 후에 환자분이 더 이상 통증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수술도 취소를 하셨고요. 이 케이스는 그 웨이트리프트를 하다가 잘못된 운동으로 그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 부분 그쪽 부분이 힘줄하고 근육이 타이트해져가지고 그 부분이 요추 4, 5번을 누르게 된 경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 그 부분을 치료하면서 그다음에 요추 4, 5번을 풀어주는 치료를 했더니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게 매 환자마다 케이스가 다르거든요. 네,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 원인이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원인과 증상을 같이 치료를 해야지 회복이 이제 빠릅니다. 네. 이제 이 환자분은 별다른 건강
이상이 없으셔가지고 근육과 척추 부분을 위주로 치료를 했는데요. 아, 네. 근데 제 한의원에서는 허리 통증은 그저 그 근육과 척추의 문제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몸의 전체 균형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하는지 등 그런 것들을 봐야지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환자분 케이스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수술을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세컨 오피니언을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침 치료로 정말 많이 좋아지셨다. 이게 그러니까 뭐 물론 그 환자 개개인의 어떤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치료법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와, 한의의 네, 굉장한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네. 네. 근데 이제 이런 허리 요통이 왔을 때 이게 네. 급성이면 아, 저희가 먼저 룰 아웃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전립선염이 있는지 아니면 네. 콩팥 그 신장에 질병이 있나 없나 아니면 암이 있으시나 어, 아니면 대동맥류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되고 네.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은 얼른 이제 양방병원으로 가셔가지고 네, 검사를 네. 받고 같이 치료를 해야 돼. 그 양방 쪽하고 한방 쪽하고 같이 치료를 들어가야 됩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조지아 한의사협회 회장이신 한의사 조은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이제 허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있다라고 할 때도 정말 그 원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제 네. 그 뭐 원인별로 좀 살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만성 이 요통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네.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은지 어쩐지 이런 거를 봐야 되거든요. 허리와 신장. 네네, 네. 신장, 예, 네네. 콩팥 그쪽. 이런 분들은 주로 허리 네모근이라는 이런 그 근육 쪽이 양쪽으로 아픈데요. 일반적으로 허리 그 뒤에서 엉덩이 위쪽에 있는 근육이 네. 양쪽으로 아프면은 콩팥 기능이 제대로 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게 어, 뭐 피 검사를 해서 신장 기능이 뭐 문제가 없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은 저희 한방에서 보면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신장이 잡고 있는 근육과 그 신경이 약해지면서 허리 통증이 시작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좀 그 예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미리 알아보고. 네, 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진단해서 신장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으면 신장을 같이 이제 그 활성화시키는 그런 네. 침자리를 같이 병행을 하죠. 네. 그래서 가끔씩 이 허리 네모근 쪽으로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경련이 그 허리에 경련이 온다. 네. 그러면은 이 왼쪽 엄지 손가락 그 엄지 손바닥 쪽에 있는데 거기 네. 엄지 손가락에서 좀 내려오면 두툼한 이 살점이 네, 있잖아요. 네. 여기 부분을 눌러봐 가지고 여기가 아픈 부분, 거기 아. 부분을 많이 눌러주시면 이 경련이 많이 멈추거든요. 아, 그거는 좀 네. 알아두시면은 유용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또 신장 그냥 콩팥 쪽이 허해가지고 요통이 오는 경우는 항상 은근히 이렇게 아프면서 무거운 아. 느낌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추 2, 3번 그러니까 lumbar 2 or 3 그쪽 그 부분을 눌렀을 때 아프거나 그 부분이 잘 아픈 거는 이제 네. 부인과 쪽 그러니까 남성분으로 말하면 생식기 쪽 그쪽이 약해져 가지고 허리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급성으로 갑자기 허리를 잘못 돌렸거나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허리 그 내모근 쪽에 심한 경련이 오게 되면 저희는 보통 이제 배꼽 쪽을 자극을 해주거든요. 이쪽을 네. 따뜻하게 해주셔야지 이 허리 쪽도 빨리 치료가 됩니다. 아. 척추 측만증을 갖고 계시고 있으시면 네. 그것도 콩팥에 무리가 가서 허리를 아프게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한방 쪽에서는 척추 측만증을 근본 원인으로 보고 그것을 치료함과 동시에 허리 치료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허리가 아픈 원인 중에 하나는 요추 4, 5번 그러니까 lumbar 4, 네. 5 4, 5번이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걸까요? 네. 이 엉덩이 이렇게 약간 네. 올라와 있는 그 선 평행선으로 아. 보면 네.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은 4, 5번이 아.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이 그
저기 비장이 약해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비장이 약간 비위가 약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얘기 그게 있죠. 예, 네. 그게 비장하고 위장을 말하는 건데요. 그 아. 비위가 다 소화기관입니다. 근데 소화기관이 약해지면 여기 그 소화기관이 잡고 있는 이 요추 4, 5번 그쪽이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화기관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추 5번 그 부분이 이렇게 회전할 때 이렇게 딱 꼬이는 경우 아니면 트위스트 되는 경우가 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골반이 틀어졌다든지 아니면 어깨 쪽이 틀어졌다든지 그러면 허리 통증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네. 골반이나 어깨 쪽 이쪽 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쪽 부분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한쪽으로만 하는 운동 있잖아요. 있죠.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골프 운동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게 이제 한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많이 하신다던가 아니면 무리하게 허리를 꼬는 동작을 이렇게 하시면 네. 요추 5번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꼬고 앉거나 이럴 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계속 앉아 있을 때 요것도 해당이 될까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엉치뼈 또는 청골 이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픈 거는 네. 저희 척추 전체가 아픈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척추 전체를 한번 봐야 되고 네. 아니면 발이 아프거나 발목이 뭐 안 좋거나 그리고 무릎, 힙이 문제가 있어갖고 생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발목, 뭐 무릎, 힙 이쪽을 먼저 치료를 하고 엉치뼈 그쪽을 치료를 해야지 빨리 통증을 낮추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앞으로 통증 유발하는 거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는 뭐 산부인과 쪽이나 골반 문제로 엉치뼈가 아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뭐 다섯 번째는 엉덩이 부분 그쪽 부분부터 시작하는 좌골신경이 있어요. 네. 이 엉덩이 부분이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그 근육 이름이 이상근이라는 그 사람 이름 같네. 근육인데 이게 네. 영어로는 piriformis muscle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이 찝히거나 그다음에 근육이 뭉쳐 있으면 네. 좌골신경통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좌골신경통은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네네. 네. 이럴 때는 좌골신경은 거의 허리에서 이제 아래 다리 쪽으로 이게 그 통증이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데 네. 이럴 때는 요추 4, 5번 치료하고 같이 이상근 치료도 병행을 해야지만 이 좌골신경을 없애거나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근육은 뭐 한쪽으로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은 팔자그름 같이 네. 이렇게 외회전 보행을 하시는 분들 혹은 급격한 체중 증가로 인해서 이런 원인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이러면은 많은 분들 여기다 해당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래 앉아 계시거나 한쪽으로 오래 서 있거나 약간 자세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임신하셔가지고 갑자기 배 쪽에 그렇죠. 네. 그 저기 살이 많이 찌시면은 네. 엉덩이 이쪽 그 근육 부분이 약간 눌려가지고 좌골신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임산부들 그래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 네네네. 시간 동안. 네. 네. 근데 또 허리 요통이 간하고 폐와도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많이 근데 있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네. 그 내장에 어떤 좀 문제가 있을 때 허리가 아프다라는 게 이게 몸이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게 정말 신기하면서도 그러니까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네네네. 그걸 위해서 이제 한의학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오장육부를 한번 봐가지고 네. 이 장기가 약해지면 그 장기와 이게 척추가 이게 신경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근육도 같이 이제 연결이 돼 있긴 하는데 네. 근데 이 뭐 장기 기능이 떨어지면 이 잡고 있는 뭐 힘줄이나 뭐 신경계 이쪽 부분이 약해져 가지고 그 허리 통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간에 문제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네. 눈이 캄캄해지면서 핑 돌고 그 어. 또 어지러우면서 이렇게 쓰러질 것 같다. 그런 경우 예. 가끔씩 예,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 간이 좀 문제가 있고 아니면 네. 뭐 입안이 쓰다든가 음. 눈이 침침하다든가 네. 눈이 충혈이 잘 된다든가 그리고 어. 또 아랫배가 아프고 여자분인 경우는 아랫배나 자궁 통증이 있다든가 네.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이런 것도 간의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소화 안 되는 것도 간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게 소화도요? 네네네. 야, 네.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간 치료하고 소화기관, 그 위장기관을 같이 치료를 해야지 이게 아, 빨리 낫지 그 위장 쪽만 치료한다고 이게 안 돼요. 그렇군요. 네네네. 보면 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 간 때문에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을 때 생기는 증상들이 굉장히 너무 많네요, 정말. 네네네. 네. 또 하나는 대변 그냥 음. 그 변비가 갖고 계시는 분들도요. 네. 간이 약해지시면 변비가 걸리는 확률이 참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간하고 대장 쪽이 그 저기 포르베인이 연결이 돼 있는데 간이 만약에 그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 네. 그러면 이 포르베인이 중간에 막혀가지고 그 대장 활동을 잘 못하게 하거든요. 어. 그래서 아무리 뭐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했다, 프로바이아릭을 많이 드셨다 해도 네. 변비가 여전히 있다. 이런 어. 거는 간을 또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뭐 밤새고 특히 밤새고 허리가 네. 아프시다거나 네. 아니면 과로 또는 운동을 실컷 해가지고 몸이 엄청 힘들었는데 그 뒤로 허리가 아프신다. 네. 그런 분들도 다 간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가 허한 분들, 네. 그런 분들도 허리가 아플 수가 있는데요. 많이 아플 수 있는데 기가 허하다는 증상은 아침에 이렇게 오전에 많이 피로하신 분들, 그런 아. 분들이 기가 좀 허하시고 네. 자주 땀이 나고 기어습땀이라고 해갖고 몸이 무겁고 비가 오면 몸이 더 아프다. 뭐 이런 음. 분들도 기어로 봅니다. 저희가. 네네.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그리고 소변이 찔끔 나오거나 뭐 뛸 때 자궁이 빠지는 느낌. 뭐 몸이 피곤할 때 뭐 항문이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 음. 그리고 태양혈 두통이라고 이게 그 눈썹 맨 끝으로 미간 그 끝으로 오는 그 두통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가 허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감기가 잘 오고 맑은 콧물이 뚝뚝 떨어지면 네. 기허로 보는데 이런 기허 증상이 있으시면은 저희 동의보감에서는 보중이끼탕 네. 중국말로 하면 무종이치탕 이렇게 어. 하는데 이거를 드시면 기허의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가 허하네요, 제가. 네, 그런 증상이 있었네요. 네, 그럼 보증이끼탕 네, 드세요.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요, 조지아 한의사협회 회장이신 한의사 조은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조지아 한의사협회 회장이신 한의사 조은하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어떤 증상들 얘기 들으면서 이제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기가 허할 경우 이런 증상들이 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증상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뭐 보중이끼탕 요건 조금 생소하긴 한데 십전대보탕도 몸에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광고 네네네. 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네. 네, 정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양방 병원을 가면 수술을 권하잖아요. 이제 최후에 이제 수술을 권하는데 한방에서는 몸 전체를 보고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같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몸을 좀 더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한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게 보험 커버가 될까? 네, 이제 어디까지 될까? 요거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반 보험들은 뭐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유나이티드 헬스, 시그나, 에트나, 휴메나 이런 그 메이저 보험회사들은 침 커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그런 보험을 갖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저희 초 아키펑처 앤 얼버 클리닉으로 연락을 주시면 개인 보험 플랜이 침 커버가 있는지, 코페이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안타깝게 그 엠베러는 보험 커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거의 엠베러는 커버가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 직장 상해 보험 그 월커스 컴 그거 있으시면은 그것도 침 커버가 되는데 네. 그 만약에 직장에 6명이 이상 고용인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그 이 월커스 컴 그 직장 상해 보험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에 계시다가 갑자기 뭐 허리를 다치셨거나 발을 다치셨거나 아니면 뭐 목 부분 쪽 어깨 부분 쪽 이런 쪽으로 다치셨으면은요. 먼저 거기서 추천하는 그 양방 의사 선생님께 가셔가지고 네. 그 진단을 받으시고 그분들께 그 침 그 처방을 해주시라고 하면 네. 그분이 처방을 해주시면 그 보험으로 해가지고 침 치료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자동차 보험도 거의 대부분 커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차 사고가 나셔가지고 그 이 자연 치유를 같이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이게 침이 커버 되는지 확인도 해드리고 저희가 네. 침 치료도 같이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많은 보험회사들이 침의 효력을 알고 보험 플랜에 추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전에 한 3년 전쯤, 그 3, 4년 전쯤에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한창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통증 치료한다고 의사분들이 페인킬러를 처방을 했는데 환자분들이 이 약에 중독이 돼서 네.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해서 그때 한참 이슈가 되었는데요. 네네. 그때 많은 분들이 한방침이 자연적이고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리고 통증 완화에 탁월하다고 많이 찾게 되었고 그 WHO 그 World Health Organization 거기서도 네. 침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보험회사들도 너도 나도 이제 침 커버를 더 확장하려고 많이 했고 지금도 확장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한방 치료, 그 침 커버는 웬만한 보험 회사에서는 다 커버가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 잘 모르시면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 요통, 제가 허리 통증 말고도 침으로 치료가 되는 게 아마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침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 침으로 치료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 뭐 알러지나 뭐 비뇨기과, 소화기 질병, 그리고 호흡기 질병, 산부인과 질환 등 이런 질환 등등등의 많은 것들을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침으로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도 치료가 가능한데 남자분들 이 증상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네네. 이 전립선염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 이런 거는 귀로도 쉽게 치료가 되는데요. 탁월한 효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그 가르쳐 주신 리충황 이 선생님께서도 귀로 여러 가지를 많이 치료를 하셨거든요. 네. 그 면역력이 떨어져서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귀로 치료하면 좋고요. 네. 그리고 그 anxiety, 그 depression, 그 불안 초조증이나 아니면 우울증 뭐 이런 것도 네네. 귀로 이제 치료를 하면 좀 많이 효과를 받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귀에다가 침을 이렇게 네네네. 맞는 거예요. 네네. 네. 아니면은 귀에 침을 맞기도 하고 아니면 귀에 ear seed라고 약간 조그만한 씨앗 같은 게 스티커에 붙여져 있는 거를 그걸 이제 귀 쪽에다 붙여가지고 네. 그쪽을 계속적으로 이제 자극을 시켜주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립선염 이런 거를 만약에 치료한다 그러면 귀가 이제 그 몸의 여러 군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귀에 있는 그 전립선 부분하고 그 소변기관, 그 urethra, 그다음에 아랫배 쪽, 그다음에 엔도크린 시스템, 그다음에 삼초경 그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침자리를 그 이얼시드나 아니면 이침을 놓고 이렇게 꾹꾹 자극을 시켜주면 네. 그 소변이 쉽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위플래시 생기잖아요. 이게 네. 목뼈 골절 아니면 어. 경추부 염좌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쉽게 고쳐지는데 이게 저희 일본 선생님 후카야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개발하신 아이언 펌핑 코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잘 낫습니다. 이 네. 치료법은 후카야 선생님이 이 치료법 때문에 후카야 어. 선생님이 많이 유명해지셨어요. 네. 네네. 아주 그 간편한 치료법인데 많이 좋아지셨고 그리고 그 뇌졸중이 갑자기 왔을 때 그럴 굉장히 때 급박하잖아요. 네, 네네. 그럴 때는 한시라도 빨리 이렇게 네. 침 치료를 받으시면 그 회복이 좀 빠르시거든요. 네네.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침 치료를 받으셔야지 이게 마비됐던 팔다리 기능이나 아니면 감각 기관들 그런 것들이 빨리 원상복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네. 그 뇌졸중이 생겼을 때 3일 안에 침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거의 한 90% 정도 기능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저희 그 중국의 주밍칭 선생님이 두침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그 법을 저희 알려주셨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뇌 척추 기관 쪽으로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봅니다. 네. 정말 네 뭐 침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뭐 교통사고 뭐 뇌졸중까지 여러 가지 정말 침으로 다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 네